도시의 불을 밝히는 남자. 진정한 의미의 차도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내일부터 개인전 시작이시네요. 네네. 무등현대미술관에서요.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성규 관장님이 이제 좀 열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젊은 현대미술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초대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 작품들은 뭔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비엔날레 같은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리즈 같은 작품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저는 처음으로 광주 고향에서 나전칠기와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LED를 이용한 작품들로 시리즈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중에 이렇게 하나를 똑 가지고 온 거네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멋지게 제가 봤던 게요. 한국 무용을 전공한 분들이 진짜 이게 춤을 추는 거라면서요. 막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사실은 하신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LED 의상을 이 전남대 의상학과 학생들하고 특수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촬영을 해봤는데 저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그냥 옷을 입혀주고 한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 봐라 그랬더니 네. 작품에 이렇게 아줌마 춤이 막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코믹스러운 그 움직임이 나와서 그렇죠. 자유롭게. 네, 그래서 이걸 뭔가 보완을 해야겠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에는 뭔가 빛의 흘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섬세한 이 손놀림부터 뭔가 움직임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당국대학교 그 무용학과 학생 중에 저희 전통 승무나 살풀이 같은 그런 걸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렇게 한번 제가 촬영하면서 원샷으로 이렇게 끝날 정도로 멋진 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전통 예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외국에 있는 작품들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광주에 광주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막 보니까 그때 제가 학생 때는 뭔가 바깥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막상 뉴욕에 가서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과 나와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근데 어차피 페인팅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가 그 서양화니까 웨스턴 페인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고장에 가서 이 아시아의 그것도 아주 조그만한 한국이란 곳에서 가서 그들의 미술을 다루다 보니까 저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통이 처음 제 작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처음 제가 비디오 작품을 처음 제작한 그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이 제 다리가 맨발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케찹과 그 중국 집에서 주는 소스를 제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그런 작품인데 그걸 영상으로 그걸 찍으셔서? 이제 찍었는데 이제 저 얼굴은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이제 나오죠. 아니 왜요? 터지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작품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물감들이 터지는 그 빨간색들 이걸 이렇게 찍으면서 이 터지는 느낌이 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정서가 있는 어떤 가야금 소리가 뭔가 띵띵띵 할 때 터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처음 선보였을 때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단지 가야금만 틀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밟은 거 터지는 것만 찍었을 뿐인데 그 친구들은 그걸 엄청 그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봤죠. 새롭고.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근데 이제 저도 잘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저희 거 아니면 우리나라의 것이 결국 세계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점점점 그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기 전에 제가 뭔가 이걸 그 저만의 작품을 찾아야겠는데 그때 마침 신기하게 그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광주에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저희 학교 조교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너 뭐 영어 학원 다닌다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영어 학원 가서 배운 거 그 비엔날레 가서 좀 써먹어라. 그리고 연습해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 거는 일인 줄 알고 이제 처음으로 갔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저희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뭐 브루스 나우만이나 아니면 빌 비올라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데 그림이 아니고 전부 다 뭐 위에서 물방울을 1초에 한 번씩 떨어뜨리게 해주라는 그런 주문을 한다거나 정말 기상천외한 그 조건들을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 제가 미대생인데 난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뉴욕에 가서 뭔가를 좀 배워야겠다.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또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 뉴폼이라는 그 새로운 형식이라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듣기는 좀 생소한데. 그러니까 전공 이름 자체가 네, 새로운 형식.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프로젝트 그 전공 자체도 어차피 그 건축과 그다음 무용과 그다음에 뭐 음악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미술 이런 네.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항상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이제 그 비디오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화 쪽에서 그 촬영 기법이나 사진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그 계속 아직까지 밑거름이 돼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뭐 영상 작품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 진시영 작가께서는 이 건물에다가 건물을 캔버스로 활용하시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들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도시 그리고 사람들 이거에 정말 참 딱 들어맞는 그런 주제에 들어맞는 궁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디어 파사드 그러면은 공공미술로도 우리가 분류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용어 자체는 건축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 표면에 뭐 어떤 대리석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특수 유리를 붙인다거나 할 때 그걸 파사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제 건물 벽에도 그 어떤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저희 미디어 쪽 작가들이 그 건물 벽에 어떤 광고뿐만 아니고 아트를 건물 벽에 트름으로써 이제 도시가 좀 더 그 예술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딱 보면 저게 그럼 전광판하고 뭐가 다르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형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조형적으로 얘가 그냥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어떤 디귿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건물의 모양을 따라서 이게 곡선이 만들어진다거나, 흐르듯. 네, 아니면 그 뭔가 건물 형태에 맞춰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상을 해야 그걸 좀 제대로 즐길 수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화랑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듯이 그거랑 또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사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절대 밖을 쳐다보지 않고 뭔가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듣고 이제 보고. 미디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 이제 그 시선을 그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 자체도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나 관객 시민 여러분들이 어디 건물 앞에 작품 앞에서 만나자, 뭐 그러면 이제 그 움직이는 작품을 이제 사람들은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민들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꼭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니면 갇혀진 공간이 아닌 이 일상생활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미디어 파사드가 대중들에게 바로 직접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면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이미지들, 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잊혀져가는 어떤 인간성들을 그 작품을 봄으로써 무심코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신호등이 걸렸기 때문에 뭔가 눈을 쳐다봐야 하는데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하는 게 사실은 또 미디어 파사드거든요. 그래서 워낙 커다랗게 우리 시야를 가로 이렇게 그렇죠. 딱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통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빛의 도시 광주인데 어떤가요, 작업하시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창의 도시고, 그리고 또 그 첨단에 저희 LED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름 자체가 빛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만의 어떤 특색이 있죠. 그리고 또 저희는 예향의 도시고, 그래서 문화가 정말 넘쳐나는 도시이죠. 그런데 아직 그 어떤 예술과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아트인 이런 LED 미디어 파사드가 저희 도시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런 그 붐이 자연스럽게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게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해야죠. 가장 애착이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디에 설치한 어떤 작품인지. 아무래도 제일 처녀작이겠죠. 그 대전에 이제 대덕연구단지에 네네. 비즈니스 허브 센터라는 메인 빌딩이 있는데, 이제 모 건설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LED를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그 작품을 이제 처음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LED 업체에서 점등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딱 켜고 저는 저 건너편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탁 켰을 때, 다 제대로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이렇게 퍽 켜졌을 때, 그때 그 이렇게 심장 떨림은 제가 아직도 이제 그 미디어 파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빛의 도시 유네스코 등재 신청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서울이 디자인 시티 서울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주는 전주 비빔밥으로 음식의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고 뭐 다른 외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뭐 리옹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아트로 뭐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이게 그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좀 약간의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저 스스로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에 상젤리제 거리도 있고, 그러면 파리 하면 저희가 에펠탑의 야경 그런 것처럼 저희 광주도 어떤 그런 도시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땐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빛의 빛광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 빛이라는 게 그 예술가의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소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 그림이라는 것 자체나 아니면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빛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이걸 또 저희는 그림을 그린 사례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의 그 실제 밖에 나가서 그 실제 빛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그게 이제 지금 단지 그걸 직접적인 작품의 소재로 이용한다는 그 차이뿐이겠죠. 그래서 저희 호남 화단도 오지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차피 저희도 인상주의 회화의 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단지 제가 지금 뭐 LED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빛을 다룬다고 하지만 저 또한 또 이것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사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꾸준히 그냥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 그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빛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걸 반영한 그림을 그렸다면 네. 이제 그걸 직접 소재로 차용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에게는 빛의 도시 광주가 참 좋은 실험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무궁무진한 도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5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주변에 무등산이 기다리고 있고 호수가 기다리고 있고, 큰 자랑이죠. 네, 담양의 대나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떡갈비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도시는 정말 예술하기에는 너무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어떤 빛 자체가 저희 광주의 어떤 정말 광주하면 세계 모든 도시든 아니면 저희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광주하면 정말 거기에 가면 정말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야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을 끝으로 여쭤볼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일 제가 지금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꿈은 제 작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참 좋다라는 어떤 그 지긋한 그 표정을 짓는 걸 제가 거꾸로 보는 그 순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장르의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경험이 쌓여서 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또 되고 싶습니다. 참 이 차분한 말투로 진지하면서도 그 눈빛의 열정을 가득 담고 있는 우리 진시영 작가님. 제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빛을 가지고 작품 세계를 펼쳐주시는 우리 진시영 작가님, 사람에 대한 희망과 또 삶의 빛을 작품에 보여주시면서 저희 삶을 좀 풍요롭게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작가 열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